에어컨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라떼 시절에는 그나마 에어컨이 있던 집에서도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창문 베란다 할 것 없이 죄다 문을 다 열어놓고 선풍기에서 하면서 멍을 때렸는데요. 기상이변의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편의점만 가더라도 시원함의 참을성을 잃어버리고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발전된 인버터 컴프레서 기술로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는 핑계로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게 됩니다. 냉장고에 머리를 넣으며 열을 식히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분명 같은 냉각장치인데 왜 방을 시원하게 할 때에는 에어컨은 되고 냉장고는 왜 안 되는지, 에어컨의 역사와 작동 원리, 그리고 에어컨 전기요금을 아끼는 꿀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Let's give it a 요나킴 싱싱 브라라 샷!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일은 사실 인류가 늘상 해결하고 싶어 했던 숙제였는데요. 단순히 물에 몸을 담그거나 부채질하는 방법만 있을 것만 같았던 고대 시절부터 스마트한 방법으로 더위를 피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의 이란의 중부 지역인 고대 페르시아는 매우 높은 온도의 극도로 건조한 대기와 큰 일교차가 특징인데요. 대류 현상을 이용해 시원한 공기가 건축물 내부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도 하는 인류 최초의 에어컨이라 지칭하는 탑 형태의 건축물 바드기르가 있었죠.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는 젖은 갈대를 창에 걸어놓아 영상 뒷부분에 설명해드릴 기화열을 이용해 찬 공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본격적인 냉각 기술 연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8세기 영국, 훗날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100 지폐에 그려져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그의 동료 존 헤들리는 휘발성이 높은 알코올과 에테르를 이용해 물질의 온도를 영하 14도까지 낮춰 물질의 기화가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는데요. 이후 19세기 초 마이클 패러데이는 암모니아를 압축시켜서 액체로 만들어버린 뒤 증발시키면 냉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현상은 1842년 미국 플로리다의 의사 존 고리가 전기기관과 암모니아 압축 액화 기술을 사용해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병원에 쓰일 냉방장치를 만들어냈죠. 수십 년이 흐른 1902년 뉴욕의 한 인쇄소에서 습한 날씨 때문에 잉크가 번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너무나도 빡이 친 인쇄소 사장과 직원들 모두가 대책을 마련하려 했고, 이에 버팔로 포지라는 회사에 해결책을 의뢰하는데요. 이 회사에 있던 천재 공학자가 암모니아 압축 액화를 활용한 냉방 기술들을 활용, 전기를 사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공조 장치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장치가 바로 지금의 현대적인 전기식 에어컨의 시초이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매년 여름마다 인류의 구원자이자 신이 되는 윌리스 캐리어이죠. 캐리어가 발명한 현대식 에어컨은 그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전자식 첨단 기계인 것을 벗어나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공간혁명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사람이 빽빽하게 붐비는 실내는 덥고 습한 게 당연하던 시대, 에어컨의 등장으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해줌에 따라 엄청 큰 건축물을 짓더라도 에어컨만 있다면 사람들을 몰아넣어도 더워서 아우성치지 않겠는게? 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더운 곳에 도시를 만들어 인류 생활 공간을 넓혔으며, 심지어 엄청난 열을 내뿜는 컴퓨터 장치들을 시켜주어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디지털 세상으로도 확장했습니다. 현재도 쓰이는 에어컨의 기본 원리는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기체, 액체, 고체로 물체의 상이 변화할 때마다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현상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에어컨의 경우 마치 몸에서 땀이나 물이 마르면 시원해지듯이 대부분의 에어컨은 액체 냉매가 기화될 때 주변에서 기화열을 흡수하여 흡수된 열로 인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에어컨의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자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와 증발기인데요. 먼저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가 압축기에서 압축되는 과정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응축기에서 상온의 공기로 식게 되는 이 고온 고압의 기체는 액체가 되어 팽창 밸브로 이동하는데요. 팽창 밸브는 마치 분무기처럼 액체를 좁은 입구로 통과시켜 다시 넓은 관으로 분사하는데, 이때 액체의 밀도와 압력이 일시적으로 매우 낮아지면서 저온 저압의 액체가 되죠. 바로 여기서 이 좁은 입구의 크기에 따라 분사되는 냉매 정도를 달리함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가운 저온 저압의 액체는 증발기로 옮겨가 상온의 공기를 만났는데, 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액체 냉매는 저온 저압의 기체가 되어 압축기로 들어가 위과정을 반복하고, 상온의 공기는 차가워져 에어컨의 팬을 통해 실내를 냉방시킵니다.
사실 이러한 에어컨의 구조는 냉장고와 동일한데요. 열을 방출하는 응축기가 에어컨은 실외기에 있어 외부로 열을 방출하지만 냉장고는 실내에 있어 열을 내부로 방출하기 때문에 냉장고로 실내를 냉방할 시에 실내가 더 뜨거워진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실내에만 있는 냉장고와 달리 겨울철에도 실외에 노출된 에어컨은 냉매가 얼지 않도록 어느 점이 충분히 낮은 물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에어컨에 주로 쓰이는 냉매의 경우 프레온 가스의 종류 중 하나인 염화 다이플로오르메테인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잘 알려졌듯이 프레온 가스에 포함된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밝혀지고 나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염소가 없는 다이플로오르메테인과 펜타플로로에테인을 반반 섞은 냉매를 사용하는데 이 가스 또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2040년까지 소비를 줄이도록 권장되고 있죠. 캐리어가 에어컨을 개발 당시 목표했던 것처럼 에어컨은 온도 조절 말고도 제습 역할도 해주는데 찬 페트병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실내기 내부가 차갑기 때문에 거기에 수증기가 물로 맺히면서 습도가 줄어드는 원리이죠. 이렇게 맺힌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컨은 물을 배출하는 호스를 달고 있는데요. 호스로 빠져나가지 않은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에어컨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에 에어컨 사용 후 1시간은 송풍 운전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전하다가 시동을 끄기 전에는 에어컨을 송풍으로 해놓지 않으면 에어컨을 틀 때마다 요상한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요즘 휴대용 에어컨이라며 나오는 이 작은 제품은 전기가 흐르면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펠티어 효과를 활용한 열전소자를 쓰는 제품인데 소음이 없고 작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고 발열부의 냉각 문제로 소형 제품에만 쓰이는 한계가 있는데요. 열전소자 기술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새끈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죠. 에어컨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이라면 여러가지 꿀팁이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에어컨 작동 방식과 방의 크기, 개인이 쾌적함을 느끼는 정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의 원리를 기반으로 몇 가지 확실하게 전기를 절약하는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팁, 처음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는 제일 낮은 온도로 빵빵한 파워 냉방을 2~3분 이상 켜놓은 뒤 희망 온도로 바꾸자. 에어컨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실외기에 있는 압축기인데요. 희망 온도와 차이가 나면 압축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구조인데 만약 초반에 파워 냉방으로 빠르게 원하는 온도와 현재 온도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면 길게 보았을 때 압축기를 덜 사용하게 되는 효과인 것이죠. 두 번째 팁, 에어컨이 인버터 컴프레서 방식인지 정속형인 일반 컴프레서 방식인지 확인하자. 최근 대부분의 에어컨에 탑재된 인버터형의 경우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컴프레서 압축기의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전류를 가변적으로 조절해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높이고 온도에 도달한 경우 속도를 줄이면서 에너지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결국 최대 전력으로 냉각한 뒤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절전 모드로 유지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면 계속 켜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반대로 라떼 시절부터 적용해왔던 비교적 구형 에어컨에 속하는 정속형은 온도 제어를 위해 끊임없이 압축기를 껐다 껐다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둔 시간만큼 전기세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게 틀어두고 꺼두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팁, 에어컨 필터를 깨끗하게 유지하자. 먼지나 이물질로 인해 필터가 막히면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에어컨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2주에 한 번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 밖에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좋다는 말도 떠돌지만 제습 모드는 말 그대로 제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의 습도에 따라 더 낮은 온도를 만들어 제습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냉방 모드보다도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희망 온도를 현재 온도보다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문제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에어컨에 쓰이는 에너지와 온실가스인 냉매로 다시 지구가 뜨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등 환경 문제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도록 발전하는 것이 에어컨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너무나도 더운 와중에도 팔짱 끼고 두 손 꼭 잡고 붙어 다니는 커플들을 바라보니 쟤들 행복해 보이지만 땀 뻘뻘 정말 더워서 괴로울 거야.
내가 진정한 승리자야 라고 내면의 샤우팅을 외치면서도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말리며 에어컨의 원리처럼 기화열을 쏙 빼내며 얼굴을 하염없이 냉각하고 있는 겨울에는 무슨 이유를 대지?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